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다소 좀 갈라질 수 있는 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중개실무를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생활법률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고 송금입니다. 은행 ARS로 전화를 해서 은행에 송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말고. 그럴 때 이제 전화하면 안내 멘트에서 차고 송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유의를 한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부지불식 간에 정말 바쁠 때 차고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중개 실무니까 실제로 어제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어제 해결했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도 주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기는데요. 어제 계약한 건 하나가 잔금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거죠. 임대인 명의의 계좌에 잔금을 이체하는 거예요. 공동명의였는데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강조를 드리지만 공동명의일 때 원래 원칙은 그 지분대로 돈을 이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정계좌라는 단어를 써서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한테 지정을 해서 이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내용을 전 특이하게 항상 적는다고 했습니다. 번외로 하고요. 임대인 계좌가 있어요. 물론 계약금을 다 송금을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잔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잔금 날 오전에 계좌번호는 확인하지 않고 잔금 이체하시면 확인해주세요 라는 메시지 정도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잔금 이체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제 짐을 넣고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께서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께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잔금 이체했다고 합니다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 들어왔겠죠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이사 잘하세요 이러고. 근데 임대인께서 한두 시간쯤 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잔금이 안 들어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러고 이제 임차인한테 전화를 했죠. 혹시 잔금 이체 제대로 하신 거 맞냐? 점점 불안하기 시작한 마음으로 잔금 이체했는데요? 라고 하셔서 혹시 어느 계좌로 이체하셨나요? 했더니 임대인 계좌가 A은행이라면 B은행 누구누구 님이요 그분한테 이체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고송금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B님한테 이체를 했냐면 원래 A가 임대인이잖아요. B가 이전에 본인이 구비했던 가전제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살 거 있으면 사라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알선을 해줬는데 이 새로운 임차인이 가스레인지만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스레인지만 구입을 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가스 새로 설치하려면 또 출장비가 들고 가스를 새로 또 구입하면 구입비가 또 드니까 3만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면 청소 한 번만 하고 닦기만 하면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그 이전 임차인 B의 계좌를 받아서 전달을 해줬었어요. 며칠 전에 그 B의 계좌로 가스레인지 비용을 이체했는데 이제 이 임차인이 가장 최근에 거래했던 이력에 이 사람 계좌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체를 해버린 거예요. 무의식 중으로. 왜냐면 이분도 전에 살던 짐을 빼고 이사를 나오면서 이삿짐 처리하고 뭐 정신이 없죠. 저도 알죠. 물론 그 마음은 알겠으나 큰 돈을 이체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그냥 최근 거래 이력으로 이체를 해버린 거예요. 야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께서도 제 옆에 계셨는데 되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는 양쪽을 일단은 당황한 거를 자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저까지 막 방방 뛰면은 정말 다들 큰일 났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랬어요. 어떡하지? 그분은 아닌데 임대인께서 일단 사무실 와 계시니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그 B 이전 임차인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되면 얘기를 해서 반환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통화가 안 되면 은행이 K은행이라고 해서 K은행에 전화하셔서 차고 송금했다고 바로 알리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대인께는 제가 해결을 해볼 테니까 일단 들어가서 계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 B한테 전화를 하면 되는데 하면 되지 뭐가 문제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인 B가 월차임이 많이 밀려서 심지어 뭐 각종 공과금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압류가 그 집에 문자까지 붙였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금전과 시간적인 부분에서 사람의 신용을 얻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 분이었고 임대인께서도 그래서 계약을 더 원하지 않았고 해지를 급하게 한 거예요. 걱정이 됐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받질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그와 관계된 관계자분 한 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놨었는데 이분도 전화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본인은 그분과 더 이상 관계가 이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B 이분께 통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급한 대로 우선은 차고 송금에 관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지인끼리 거래 관계가 있는 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경우 기준에서 차고 송금을 했을 때 돈을 수령한 사람 있죠. 이 수령한 사람에게는 신의 측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측상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인데 이걸 일단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뭐지?
잘못 들어왔네? 아싸 하고 돈을 써버리면 이제 범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횡령죄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서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범죄. 그래서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실제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더라도 그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8년에도 있었던 게 있고 또 2016년에도 이런 보관 의무에 대해서 판결이 있더라고요. 또 94년에도 판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횡령죄라는 형사처벌이 성립이 되니까 돈을 함부로 쓰시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임차인께 전화를 드렸죠. 은행에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전화가 됐대요. 그래서 다행히 그 상대방 쪽에도 연락을 취하고 돈을 잘못 보낸 임차인에게도 일단은 차고송금 신고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기한 동안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얼마 금액까지는 보통은 이제 우리 예금 들면 적금 들면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잖아요. 금액을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만 이제 지불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반환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할수록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갖자라는 연습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이라 그 일행분도 와서 저한테 집을 구하는 분이 있어서 집을 같이 구하면서 이분은 일단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임대인께 잘 말씀드려서 일단은 지금 이사하시는 분도 이삿짐도 혹은 가전, 인터넷 다 오시고 계시니까 지금 올스탑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책임지고 처리를 꼭 하도록 저희 3명이서 3자에서 만나서 약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서 일단 입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바쁜 게 마무리될 무렵 다행히 그 잘못 돈을 받은 B가 전화가 회신이 왔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네 사장님 혹시 이 연락 받으셨나요? 이랬더니 안 그래도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계좌번호를 주시면 반환해주겠다라고 해서 다행히 얼마 안 있다가 성공적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다행인 거는 법조항이 형법이나 물론 추후에 이제 손해배상이 가게 되면 민사로도 따로 갈 수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찾아보실 것,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것 같을 때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예를 들면 돈 잘못 보냈다, 뭐 차고송금이라는 단어를 딱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은행에 돈 잘못 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치면 연결돼서 분명히 나오는 단어들이 있고 또 연결해서 로펌이나 혹은 변호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올려주시는 칼럼이나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범죄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럴 수 있구나 라고 먼저 파악을 해놓으시면 안심을 시키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법의 제한이 없으면 이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혹은 어차피 처벌 안 받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찾는 편이거든요. 차고송금은 제일 먼저 그 상대방에게 연락처가 없다면 지금처럼 중간에서 저처럼 연락처를 양쪽에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 정지를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차고송금을 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잘못 보낸 사람 있죠. 송금인. 이 송금인도 같이 계좌가 정지됩니다. 저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를 지금 못 보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천천히 줘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은행이 계좌가 정지가 돼서 연산에 그런 게 뜨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돈을 이체를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제 금융사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이런 사건이 생기면 계좌를 정지시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해프닝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차고송금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융기관 쪽에 관계자는 아니지만 차고송금은 항상 2번, 3번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좌번호가 워낙 다양하니까 실제로 그 계좌번호를 준 사람도 본인의 계좌를 숫자를 실수로 틀려서 잘못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름은 모르고 계좌번호만 딱 받는 대로 보냈을 경우 이럴 때도 차고송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차고송금의 일은 실수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김에 다시 한번 배운 게 잔금 때 웬만하면 금액이 작건 크건 임대인분의 계좌번호 그 계좌번호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 실무 차고송금 했었던 건 그리고 잘 해결됐었던 건 하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맨땅에 헤딩 나의 중개일기에는 이제 담을 수 없는 내용이죠. 지금 책이 나왔으니까 물론 개정판에도 추가적인 이야기는 안 들어갈 거고요. 제 악력이나 뭐 이런 프로필이 좀 바뀌어서 이제 2판이 곧 소진이 돼가서 이제 3판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추후에 제가 이제 시리즈물로 지금은 초보에서 맨땅 헤딩해서 이렇게 베테랑이 되는 과정을
일기를 담고 스토리텔링을 했다면 추후에는 10년차, 15년차 정말 고수가 돼서 또 다양한 중개 대상물, 특수 물건들도 중개를 해본 거래 금액이 엄청 큰 이런 것들 중개해본 것들을 제가 꾸준히 또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중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TMI인데 이제 행정사 이승주 TV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맨땅의 헤딩 시리즈로 제가 나의 행정일기도 지금 개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우리 중개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실제로 중개업 외에도 돈은 누구나 서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차고송금 항상 유의하시고 차고송금 했을 때 바로 금융기관에 전화하실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